사실 모든 주름이 다 동안 노안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가장 강한 거는 팔자주름. 멀리서 봤을 때도 가장 음영이 강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눈밑은 보통 여기를 인디안 밴드라고 하고요. 눈밑 꺼짐이 가속화되면서 이 주름이 더 강해 보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중안면에 있습니다. 얼굴을 보통 3등분을 하는데 헤어라인 쪽에서부터 눈썹까지 하나, 그 다음에 눈썹에서부터 코까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하는데 이 중안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얼굴 가운데 쪽은 사실 시술하기가 매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술 받으면 굉장히 변화가 큰 부분입니다. 특히 눈밑 앞볼 부분, 팔자 쪽은 시술만으로도 엄청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위거든요. 얼굴이 확 나이가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부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는다. 몸에 나쁜 건 많이 먹지 않고 심하게 체중 감량하지 않고 좋은 음식들 위주로 먹는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얼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도 사실은 피부에 매우 안 좋습니다. 피하지방에서 지방세포가 섬유아세포로 바뀌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자체도 너무 피하지방이 빼버리거나 이러면 피부 탄력도에 지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이 굉장히 노화가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시아인들 혹은 한국인들보다 백인들은 왜 이렇게 엄청 빨리 늙는다, 왜 이렇게 역변하지? 한 40대만 돼도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 주름도 너무 심하다, 이런 게 많습니다. 피부 자체가 백인들은 일단은 피부가 더 얇고 인장 강도도 되게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얼굴 윤곽 라인이랄지 흔하게 얘기하는 불독살이랄지 팔자, 그 다음에 눈가 부분들의 얼굴들의 잔주름들이 빠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급격하게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노화가 되게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얼굴을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지지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급작스럽게 얼굴이 밑으로 내려오는 양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강한 턱선을 가지거나 받쳐주는 분들이, 피부도 질기거나 이런 분들이 끝까지 얼굴 윤곽 라인을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노화가 느려 보이고,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분들도 역시 잔주름이 잘 안 생기고 노화가 느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굉장히 마르고 이런 분들 보면 바로 눈 밑에는 속지방이 얇습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의 경우는 광대 지지인대가 강한 분들, 송중기 같이 그런 양상이 젊었을 때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지방이 얇아지고 피부나 근육 탄력도도 떨어지면서 이제 눈밑 꺼짐이랄지 인디언 밴드가 좀 더 강하게 보이게 되죠. 여기는 눈밑 속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꺼지게 되고요. 근데 그 위에 아래 눈꺼풀이 있는 부분은 이제 눈밑 지방으로 불룩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아래 눈꺼풀 자체도 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눈이 골격 자체가 쏙 들어가 있으시는 분들, 백인분들은 이제 눈이 안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 눈밑 자체도 여기서 눈꺼풀이 이렇게 안으로 살짝 누우면서 여기도 같이 꺼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여기 꺼짐이든 이 아래쪽에 꺼짐이든 둘 다 필러로 아주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금방 좋아질 수 있고요, 시술들을 통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 영화에서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눈밑이랑 앞볼 쪽이 많이 꺼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이가 조금 많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눈밑 부분, 앞볼 부분만 이렇게 무게중심이 위로만 올라오거나 아니면 꺼진 부분이 매끈해지기만 해도 얼굴이 되게 어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리프팅된 느낌도 들고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고주파 시술, 피부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피부 자체의 탄력감을 증진시키는 시술을 본질적으로는 권장을 드릴 것 같고요. 고주파 시술이랑 이제 저희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레이저 빛을 이용한 리프팅이 있거든요. 노블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복합 레이저로 해서 일단 피부 표면 쪽에 쭉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처져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입가랄지 턱선 부분 쪽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 리프팅, 슈링크 더블로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그쪽은 좀 집중해서 해드리고, 얼굴 전체적으로는 올리지오나 인모드나 저희 병원 노블 리프팅 복합으로 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는 해드리고,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한 측면에서는 스킨 보톡스 같은 거를 얼굴 전체 앞볼이랄지 눈가 주변 부분으로 해가지고 보통 받고 나서 2주 정도 이내에 빠르게 피부에
광, 윤기, 탄력감 바로 올리는 그런 시술, 주베룩이랄지 콜라겐을 막 피부층에 생기게 하는 그런 시술들, 이런 것들을 깔아 드릴 것 같아요. 눈 밑, 앞볼, 인디언 밴드, 필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뭔가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스컬트라나 주베룩, 스킨 부스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보면 예전하고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 보인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여기 이제 박민영 배우 같은 경우도 되게 일부러 마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을 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턱 옆광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라인이 쏙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약간 너무 약간 땅콩형이라고 하죠. 얼굴이 좀 앙상해 보인달까, 살짝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박민영 씨 턱보톡스를 맞으셨나? 옆광대 아래쪽이 살짝 꺼져 있거나 하신 분들은 턱보톡스를 뭐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주의해서 맞으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옆광대 아래쪽에 꺼짐이 있으면 좀 적게 놔달라고 하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보톡스 때문에 만약에 볼륨이 감소한 경우라면, 턱 근육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원래 근육이 더 두꺼워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 보톡스라는 게 맞고 나면 6에서 8개월 정도면 사실은 새롭게 또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회로가 생기거든요.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냅두면 근육 볼륨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